뉴욕 초용사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격리 면제서 발급 서비스 완화를 위해 해당 격리 면제서 발급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전국 인구의 접종률이 50%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 측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공공요금이 장기간 연체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올해까지는 연체요금 불환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학생 가정식료품 구매를 위한 PEBT 프로그램에 큰 예산을 투입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반가량에서 불임이나 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과부하 화합물 PFAS가 검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니바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말 11일간의 격전 이후 휴전 상태에 돌입했던 이스라엘 군부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주 뉴욕 초용사관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발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격리 면제서 발급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특히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서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초용사관 측은 구체적 사항을 확정한 후 신청 방법을 포함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재 제외 공간에는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요. 폭증하고 있어서 전화 응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현재 사정이 이렇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저희가 기준을 좀 마련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로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직접 오셔서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벅적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자가격리 면제서는 지금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는.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 등지에서 백신을 맞은 내외 국인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와 영수관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 초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포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격리를 즉각 면제하고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한인 단체의 공개 요구도 나왔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성명을 내 격리 면제를 위한 가족 방문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주 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전국 인구의 44%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사망자 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전국적인 백신 보급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대도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2-3일 내로 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6월 중순 현재 미국 인구의 약 44%인 1억 4,500만 명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최고치를 기록한 1월 대비 약 90%나 감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백신 접종 기피 현상 등으로 접종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경우 백신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디트로이트 메디컬 센터의 방역 책임자인 티나 초프라 박사는 자신이 치료한 코로나 환자 중 누구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환자 중 몇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의 지배적 변이종이 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를 비롯해 젊은 층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며 4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욱 높고 백신 접종 후 생긴 중화항체 역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6월 들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중 변이 감염률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워싱턴주에서 170명의 감염자가 이 변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변이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은 기존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달 말로 뉴저지에서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유틸리티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주 정부는 공공요금이 장기간 연체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체요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련된 해당 행정명령은 15개월 동안 이어져 왔지만 연체요금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유예 중단 행정명령이 만료되면 주민들은 유틸리티 중단 사태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경우 누구나 분할 납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체를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고 연체를 유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틸리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고 주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뉴저지에서 공공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주민은 120만 명 이상이고 연체된 공공요금 총액은 7억 달러 규모로 전년도 말보다 8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 조치를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며 유틸리티 회사와 납부 유예 계약을 맺어 24개월간에 걸쳐 밀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 말로 관련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만큼 곧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학생 가정 식료품 구매를 위한 PEBT 프로그램에 22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한 명당 연간 최대 1,32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돼 지난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PEBT 카드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무상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수혜 대상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기존 PEBT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학생 가정은 7월 말까지 2020-2021 학년도 가을 학기분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7월 말부터 8월까지 같은 학년도 봄 학기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들의 대면 온라인 수업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달에 온라인 수업을 12일 이상 받는 학생은 해당 달에 13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온라인 수업을 12일 미만으로 받은 학생은 해당 달에 82달러를 받게 됩니다.
학생 1명당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 2명 가정은 매달 264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식량 지원 확대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분실된 PEBT 카드 재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반가량에서 인체에 해로운 과부하 화합물 PFAS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AP통신,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노터데임대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마스카라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 230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PFAS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제나 패스트푸드 포장용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PFAS는 간을 손상하고 불임이나 암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파운데이션과 눈용 화장품의 56%, 립스틱의 48%, 마스카라의 47%에서 PFAS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 제품군의 82%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이 물질이 화장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로레알, 클리니크, 메이블린, 에스티로더, 스매시박스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 어느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PFAS는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부하 화합물이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오래 남아 생식 기능 저하와 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호르몬을 교란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체중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노터데임대 그레이엄 피즐리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며 PFAS는 인체로 들어가면 축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과 더불어 장기적인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PFAS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니바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대통령은 먼저 소인수 회담을 가진 뒤 양국 대표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바이든은 러시아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며 양국을 두 개의 강대국으로 표현했고, 푸틴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바이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푸틴은 이번 회의의 논점으로 대두된 사이버 공격과 인권 남용이 반러시아 감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랜섬웨어 공격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궁할 것이며 에너지와 물자원을 비롯해 사이버 공격을 전면 금지하는 사회 기반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두 대통령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축 협정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전략적 안정을 위해 양국의 관계자들의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바이든은 미국인 2명이 러시아에서 부당하게 감금된 일이 언급되었으며 러시아 내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은 이번 회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하며 많은 부분 바이든과 의견을 공유하지만 양측은 각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기존과 동일한 실용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표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기류로 볼 때 이번 회의가 전면적인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양국의 관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계 침체 등으로 인해 푸틴의 행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이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달 말 11일간의 격전 이후 휴전 상태에 돌입했던 이스라엘 군부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부는 본국에 침투한 방화성 물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하마스 군내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를 가자지구를 이끄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테러 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격 재개 등의 응징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언론 대변인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실패한 시도라고 말하며 팔레스타인은 계속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뉴스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방화성 물체를 이스라엘로 발포하는 영상을 배포하며 이는 화요일에 이스라엘 우파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주최된 깃발 행진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상 모하메드 슈타야는 이 행군을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도발과 공격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태가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베네트 신임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4시 레오니아의 레이크뷰 애비뉴의 한 아파트 안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은 아파트 안에서 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납치범을 애워싸며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45분쯤 시작된 총격전은 새벽 5시까지 계속됐고 약 1시간이 넘도록 대치하다 결국 용의자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피해 아이는 무사히 회복됐습니다. 아직 경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전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한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0.00에서 0.25%의 제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기존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준은 별도로 내놓은 점도표에서 2023년 2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 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영주권 자격 부여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기 때문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갱신됐지만 올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대도시를 기반으로 둔 의원들은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B5 제도가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 등 대도시 부동산 프로젝트의 재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 상원은 텍사스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을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6월과 19일이 합쳐 흔히 준틴스라고 불리는 이날은 156년 전 미국 땅에 있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입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간극을 메우고 노예와 그 후속 세대들의 고통을 인정하며 마침내 그들의 자유를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하원 의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